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년도부터 대학들이 이제 블라인드 평가를 합니다. 학교가 어딘지 모르고요. 그다음 지역이 어딘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코 대학들은 이제 내신 위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가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서류평가에서도 지금 연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이나 수상실적,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갖다 안 본다든가, 또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을 감안해서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너 무슨 과목을 공부했니? 이런 심화된 과목을 공부한 걸 보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분요 특기사항을 갖다 중점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활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분요 특기사항이 점점 더 이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분요 특기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이 주어지는 어떤 수행평가를 갖다 얼마나 우수하게 했는지, 이것이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교과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갖다 어떻게 스스로 본인이 찾아서 나타내는지,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일 겁니다. 이렇게 세특은 이렇게 이제 수행평가와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스스로 교과에서 생긴 궁금증을 찾아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대학들이 발표하는 이렇게 입시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내신 6등급이 1등급을 갖다 이기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신 6등급이 1등급을 이기는 수행평가는 어떤 사례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나타난 금년도 입시 결과죠. 여기서 보면은 내신이 1.0입니다. 1.0등급인 학생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얼마가 되면 5.8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5.8등급인 학생은 특목고 학생이겠고 1.0등급인 학생은 일반고 학생이겠죠. 하지만 금년도부터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입시 결과를 갖다 경희대는 갖고 있기 때문에 5.8등급이 1.0등급을 이기는 입시의 어떤 채점 결과를 갖다 배점을 갖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배정을 하겠죠. 그렇게 이 배정을 했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대학들이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건 너 무슨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고 너 그 다음에 세분요 특기사항은 어땠고 그 다음에 너 독서활동은 뭐였냐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독서는 알아봤으니까 과연 세분요 특기사항 같은 것, 세분요 특기사항의 핵심이 바로 이제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주어졌던 정말 사례들입니다. 수행평가가 뭐죠? 국어 수행평가입니다. 서울 1964년 겨울 비평문 작성이나 일반적인 수행평가였죠. 근데 이 학생은 뭐냐면 진로가 의대였습니다. 주제 선정은 진로인 의학 계열과 연결지어 시체를 매매하는 장면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주제를 선정했고요. 참고 자료는 도서, 인체 재활용, 논문, 윤리의학에 관한 영어 논문 읽기. 물론 이건 저희들이 다 이렇게 추천을 해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평문 주제를 보면 사회정신이 발달하면서 망자와 시신을 대하는 윤리의식이 발전하였음을 분석하고 이를 문학 속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과 비교하는 보고서 작성을 하자. 이런 주제로 이제 저희가 추천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생이 이제 보고서 작성도 하고 학습도 책도 읽고 탐구한 내용이 나타난 사례입니다. 보시면 한국문학과 사회단원에서 서울 1964년 겨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이 아내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판 장면에서 의과학도들이 연구할 때 사용하는 카데바를 떠올림, 인체 재활용, 그 다음에 윤리의학에 관한 영어 논문을 읽으며 카데바가 사용된 역사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과학도의 노력을 알게 됨, 사회정신이 발달하면서 망자와 시신을 대하는 윤리의식이 발전하였음을 분석하고 이를 문학 속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일반적인 수행평가지만 자기의 진로와 연관돼서 우수한 어떤 세특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문학을 보겠습니다. 수행평가 이제 문학인데요. 자, 반영론을 이용해 문학작품 분석하여 발표하기. 주제 선정은 소설 우리 동네를 통해 살펴본 1970년대 우리 농촌의 모습 탐구. 주제를 선정했고요. 참고 자료는 도서 우리 동네. 논문 한국의 급격한 이촌 향도형 인구 이동과 농촌 경제. 후속 활동 추천으로는 국어 보고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서 드러난 1990년대 농가 부채 급증의 원인. 이게 이제 후속 활동이라는 게 이제 계속 연계된 활동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대학에서의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 중에 하나겠죠. 한번 학교 생활 정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영론을 이용해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수행에서 희망진로인 농업경제학과 연계하여 이문구의 소설 우리 동네를 선정하여 1970년대 농촌의 문제를 탐구함.
먼저 소설 우리 동네를 읽고 이 시기에 이천 향도 및 농업 감소, 농가 부채 급증 현상에 대해서 파악함. 이런 현상의 원인을 알기 위해 관련 논문을 찾아 읽고 산업화 시기에 이중 고가제가 잘못 시행되어 농업을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강화시켜 수많은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는 요인을 알게 됨. 추가로 농산물의 생산 원가 상승 요인을 알고자 온라인 대학 강좌를 들었고 기타 비용의 증가가 유발하는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함. 이를 통해 인건비 상승, 비료 및 기계 사용료의 상승뿐 아니라 TV를 통해 소개된 도시 문물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농촌 부채 증가의 추가 요인이 됨을 발표하여 참신함을 드러냄. 후속 활동으로 1990년대 농가 부채 문제를 다룬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1970년대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심화 탐구 보고서를 씀. 관련 자료를 읽고 1990년대 농가 부채는 잘못된 농정과 농산물 개발 정책의 결과이며 이런 문제가 IMF 이후 농업 자주권을 더 어렵게 만들었음을 지적하며 농업을 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는 깊이 있는 시각을 보여줌. 이제 문학을 통해서 문학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주제, 문학 반영론을 이용해 문학적 분석을 발표하기도 얼마든지 이렇게 심화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수행평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에 사회문화의 수행평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 분석하는 모든별 과제 연구인 발표. 주제 선정은 국제무역구조의 기능과 갈등, 참고자료 도서 외교의 시대, 강의 서울대 유근강 교수의 경제통계학 K무크 강의를 갖다 좀 참조를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 특이의 사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사회문화 수업 시간에 모든 수행을 준비하면서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국가들의 갈등 관계를 관련 도서와 영상 강의 등을 통해 알아가며 이를 발표로 이어감. 온라인 강의 경제통계학을 통해 그림과 수치를 이용한 자료 정리법을 학습하고 도서 외교의 시대를 읽으며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들을 통해 자금의 흐름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이에 대한 현상이 선진국가들의 금리 변동과 환율 조작에 있음을 통해 국제무역구조의 기능과 갈등이라는 주제로 모든원들과 과제연구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외교적 갈등 문제들을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갈등론적 해석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임을 주장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감. 이것도 이제 사회문화의 수행평가의 사례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윤리화 사상에 대한 수행평가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가들, 주희, 양명, 이황, 이희, 정약용 중 한 명의 싱킹맵을 만들기였죠. 학교에서 주어졌던 전부 다 수행평가들입니다. 이럴 때 주제 선정은 이제 정약용 국가론의 특징, 참고자료는 도서 목민심서 정약용, 그 다음에 이제 국가건설사상 원 1장 이용훈의 저서를 갖다 참조했고요. 논문은 정약용 국가론의 논리와 성격, 그 다음 경세유포와 정약용의 통치론을 갖다 이제 논문을 참조했고요. 후속 활동 추천으로는 보고서 정약용의 경세유폐에 나타난 복지 정책을 갖다 이제 후속 활동으로 이제 추천을 했죠. 그래서 한번 학교생활 정리 한번 세특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요. 수행평가로 정약용 국가론의 특징을 트리맵으로 정리하여 발표함. 이를 위해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정약용 국가론의 논리와 성격 등의 논문을 참고하여 극의 국가관을 가와 국, 예와 법, 그리고 교화와 재산이라는 세 가지 개념 틀로 나누고 그것들 각각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권과 조직, 기능에 관한 사상들을 정리하여 발표함. 또한 경세유표를 읽으며 국가체제 개혁이라는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국가복지 정책과 유사한 사상들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깨달음. 이를 자세히 공부하고자 코스웨어의 실학사상과 근대사회 강의를 수강하고 정약용 경세유표의 연구를 비롯한 여러 논문을 찾아서 읽으며 구체적인 국민제도에 대해 심화학습하여 정약용의 경세유폐에 나타난 복지정책을 작성함. 보고서를 통해 황국제도의 폐단을 제거하고 황국을 리단위로 분배하는 등과 같은 몇몇 구체적인 정책들이 서민계층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복지제도였으며 정약용이 제시한 방식으로 구상된 국가는 현재의 복지국가에 가까움을 주장함. 추후 정약용의 사상들을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계획을 세움. 어떻죠? 굉장히 이 학생이 이제 그 어떤 복지라든지 경제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사례들입니다. 윤리학 사상이지만 자기의 진로와 관련돼서 우수한 세특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영어를 보겠습니다. 이제 수행평가 영어죠. 교과에서 관심 있는 단어를 한 가지 정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하기입니다. 주제 선정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응용 분야에 대한 탐구, 영어 논문을 갖다 읽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도서,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후속 활동 추천으로는 딥러닝 시스템에서의 오류 보정을 위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의 원리 이랬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 이제 기계공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 이런 쪽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이겠죠. 이제 세특의 사례를 보면 드라이브 마카, 플리즈 단어를 공부하며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에 인공지능의 응용됨을 이해하고 관련 도서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읽으며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이 인공신경망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현된다는 점을 파악함. 이후 인공신경망과 생물의 그 신경망의 관련성에 대한 영어 논문을 읽으며 인공신경망 시스템이 동물의 뇌, 특히 인간의 뇌에서의 신호 전달 과정과의 수학적 유사성에 대한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함. 또한 인공신경망의 퍼셉트론 사이의 신호 전달 과정에서 전달 함수가 개입됨을 파악하고 관련 논문 서베이 오브 뉴럴 트랜스퍼 펑션을 읽음. 논문을 통해 전달 함수뿐 아니라 다음 층의 퍼셉트론으로의 입력이 이전 층 출력과 가중치 합 외에도 다양한 탑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용도에 따라 달리 활용되는 수식 모델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영어 설득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의 교사연수 자료에서도 영어적인 능력이 대학생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 영어 논문을 읽을 수 있고 영어로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영어 논문을 읽을 수 있고 영문 보고서를 갖다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영어 수행평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관심 있는 분야 발표하기. 그래서 주제 선정은 자유학기제의 장단점 조사 후 보고서 작성하여 발표, 영문 보고서, 그 다음에 코스웨어 세컨드 라이프 강의를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논문을 읽고 이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또 정리 세특을 보면 현재 자유학기제를 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보고자 영문 도서와 관련 논문을 학습함. 교육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가 가진 장점보다는 단순 형식적인 프로그램이라는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 간의 입장 차이가 대립됨을 깨달음. 선진국의 사례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논문,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 김나라를 읽고 코스웨어 강의 세컨드 라이프, 오픈 에듀케이션 앤 버추얼 월즈를 수강한 후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학교의 교사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 지원팀을 운영하여 대표 코디네이터가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거나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법을 구상한다면 현재 자유학기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시한 영문 보고서를 작성한 뒤 수업 시간에 영어로 설득력 있게 발표하며 그분들의 호응을 얻음.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세특 내용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제보자 논문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는 생명과학 분야였죠. 서울대학교가 우수하다고 얘기했던 서울대학교가 제시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진로활동 사례를 보면 어땠죠? 영문 보고서를 읽고 영어 원서를 읽고 영어로 발표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제 그런 바로 특징들을 나타내는 세특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이제 읽었던 도서나 이런 논문들을 갖다 본다면 이 학생의 수준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깊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읽었던 논문들을 나타냄으로 해서 어떤 깊이나, 그죠? 영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수행평가를 보면 이제 수능 특강 영어 지문중 본인의 진로와 연결해서 발표하기.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제 선정. 멸종되어 가는 소수민족의 언어. 이제 언어학과에 가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갖다 선정하면 좋겠죠. 영어 논문을 읽고요. 도서 언어의 종말 앤드류 달비. 그 다음 후속 활동 추천으로는 진로보, 영문 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한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세특을 보면 수능 특강 영어 지문 중 언어 사멸에 관련한 내용을 학습한 뒤 언어가 사멸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영어 논문과 도서 언어의 종말 앤드류 달비를 읽고 학습함. 또한 스노우 강의 만약 언어가 사장된다면 왜 그것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수강한 뒤 언어 사멸에는 크게 자연재해 및 질병에 따른 언어 사멸, 경제, 정치적 요인에 따른 언어 사멸, 문화적 요인에 따른 언어 사멸 등 총 3가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깨달음.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언어와 기존의 언어가 반드시 대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2개의 언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풍토가 만연하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기존 자신의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여야 결국 언어 사멸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정리한 영문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준 높은 영작 실력을 입증함. 보시면
어떻죠? 대부분의 진로, 학교에서 주어지는 수행평가인데 얼마든지 자신의 진로와 연관돼서 영어 실력과 함께 그 진로와 관련된 깊이 있는 학습적인 능력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수행평가 세특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학교에서 주어지는 수행평가를 갖다 대충 하지 마시고, 그죠? 학교에서 비록 영문 보고서를 쓰고 학교에서 또 뭐 보고서를 쓰고 에세이를 쓴다 하더라도 기획은 충분히 가정에서 해가질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자신의 진로와 연관하거나 또는 자기의 관심 분야와 연관해요. 깊이 있는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이런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주제를 선정하고 그 학습 과정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에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